다가구입니다. 34%까지 유찰됐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 조회수가 얼마냐? 797입니다. 34%까지 유찰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갖는 물건인데 34%의 비상계엄령이라는 악재까지 플러스 돼버리면 야, 얘 잘하면 단독 나오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냉정하게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으면 충분히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16억 7천만 원이 5억 7천만 원까지 지금 유찰됐습니다. 거의 감정가보다 11억 지금 싸요. 그리고 이 광주라고 하면요,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찾아왔으니까 잠깐 보시죠. 자, 이 물건이고요. 자, 연식은 2015년식이고요. 그리고 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광주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신현동이라는 곳이에요. 분당이라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 지역이라고 하면 신현동입니다. 신현동은 분당까지는 아니지만요, 거의 중분당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다가구가 이런 소외를 받는 거는 우리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야, 이거 5억 7천만 원에 단독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딱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런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이 물건은 일단 월세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로 갑니다. 신원초등학교에서 이 정도에 있는 물건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몇 년식이냐? 2015년식이고요. 면적이 165평이에요. 그럼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평에서 한 200평 차이를 이렇게 찾으면요, 이 필터링이 검색이 돼요. 그리고 2015년이니까 약 10년이 안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 매물로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시세를 확인하면 월세를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좀 비슷한 물건으로 보이네요. 얘 클릭해 볼까요? 자, 사진 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매 사진 한번 봐요. 이렇게 생겼고, 이 매물로 나오는 애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가 지금 경매 물건과 굉장히 비슷한 조건에, 그리고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외부 재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연식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의 크기를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면 이 경매 물건의 이러한 시세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떻게 됐냐? 528제곱이에요. 지금 15억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6년 1월 28일이네요. 자, 경매 물건이 어떻게 됐었죠? 2015년 9월이네요. 거의 이거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4층부터 1층인데 매매가가 지금 약 15억 정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이게 방 구조예요. 여기 보니까 얘는 거의 2룸, 3룸 되어 있더라고요. 201호, 얘가 202호예요. 보니까 방이 하나, 둘이죠. 그리고 거실. 얘는 202호는 방이 3룸. 그러니까 2룸과 3룸, 한마디로 전세를 넣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는 조사한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증금 1억 7천 정도예요. 월세 670만 원 정도 나오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투룸이 7개이고요. 그리고 이 컨디션에서 월세를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80만 원 정도, 그리고 1억 4천에 월세 560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리고 3룸 한 개가 3천에 110만 원 정도 해서요. 여기에 이제 매매가를 그냥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가 보수적으로 잡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까 15억에서 21억 사이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중개소에서.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5억 7천만 원까지 지금 유찰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요, 지금 월세 수익률로 따져서 7%로 따지면 이게 약 13억짜리예요. 그냥 수익률로만 단순 계산해서요. 그리고 약간 정말 보수적으로 이 물건을 정말 월세를 그래도 완전 높여서 하겠다가 9%거든요. 이거 지금 전화 한 내용입니다. 약 10억 6천만 원 정도는 보수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비슷한 매물은 21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얘와 다른 얘는 약 실거래가 10억 3천만 원인데 이 물건보다는 더 적죠. 연면적이 한 20평 정도 적고, 그 다음에 2016년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은 애가 10억 정도의 실거래가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5억 7천 2백만 원까지 유찰됐지만 그래도 지금 약
13억에서 보수적으로 11억 정도에 되는 물건이 이렇게 유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요, 약 90%의 대출이 될 걸로 보이고요. 약 시세차익이 한 4, 5억 정도는 그냥 나는 물건이네요. 입찰 들어갔을 때 아마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아, 이 물건을 왜 조사를 해도 일반 사람들이 입찰을 못할까? 매각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빨간 글씨로 매각지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서워해요. 특히 경매에서 이거요, 이 샌드위치 판넬 지붕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이게 매각지혜라고 하면 이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를 문제로 봐요. 이런 매각지혜라는 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금액. 왜냐하면 정 안 되면 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철거. 두 번째는요, 이 매각지혜가 왜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샌드위치 판넬로 한 평짜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누군가가라는 표현을 했죠. 누군가가. 이게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먼저 찾는 게요, 건축물 대장 현황도라는 거와 도면에 없는 물건을 봤을 때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찾는 게 누군가입니다.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소유주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기도 아마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소유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을 어떻게 하냐면 매각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 매각 포함된 물건들 제시외 건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주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시외 불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 제외를 해요. 매각 제외를 하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빨간 글씨로 해놔서 악재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라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에서 찾으면 돼요. 이게 소유주 거라고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땅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주 게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요거를 철거해 달라고 하고요. 안 철거해요. 지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할 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생각할 땐 철거해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물건은요, 시세 차익만 약 5억 이상 볼 수 있는 물건. 그런데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얘는 7, 8억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데 아무런 경쟁이 없을 뻔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경매를 공부하는 이유는 권리 분석을 딥하게 파서 이거를 막 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경쟁자들이 악재로 생각하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